자, 두 번째 단원 물질과 규칙성 중에서 첫 번째 자연의 구성 원소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인데, 빅뱅이 일어나고 이제 처음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는가, 뭐 그거에 대한 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주를 분석할 때 직접 뭐 가보는 것보다는 우주의 빛을 분석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빛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자, 빛이라는 게 분광기, 프리즘 같은 거예요. 프리즘, 프리즘 같은 걸 분광기라고 합니다.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색깔의 띠. 뭐 햇빛을 갖다가 프리즘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란불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파장에 따라 나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파장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파장이 무슨 뜻이냐? 파장은 빛이라는 게 파동인데요.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 흔들림인데, 자, 이렇게 파동이 흔들려서 진행을 할 때, 여기가 가장 높이가 높은 마루, 여기가 가장 높이가 낮은 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요 거리, 여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에 따라 나뉘어지는 색깔의 띠라고 나오는데 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파장이 전부 다 달라요. 요 거리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보다 빨간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요 간격이 점점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진다는 뜻은 흔들리는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파장이 짧은 보라색일수록 어때요? 더 많이 꺾이죠. 그래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경로가 많이 꺾입니다. 원래 진행하던 경로에서 많이 꺾인다. 이거를 굴절율이라고 하는데 굴절율이 크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뭐 외우기 어려우면 요 그림이라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은 덜 꺾이고 보라색은 많이 꺾인다. 알겠죠?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빨간색보다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많이 꺾인다. 많이 꺾인다는 얘기를 굴절율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빛을 분석하는 방법인 스펙트럼은 몇 가지 종류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인데요. 세 가지 스펙트럼의 종류를 갖다가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연속 스펙트럼 외에 흡수나 방출은 요 두 개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선 스펙트럼, 흡수선, 방출선 이렇게. 자, 여기 별이 있습니다. 별은 태양같이 빛을 내는 놈이죠. 주기혈성, 태양 같은 놈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빛을 갖다가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연속적으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특별하게 경계선이 딱딱 잘라지지 않아요. 쭉 그냥 그대로 나오죠. 연속적인 띠가 나타납니다. 태양도 되고요. 백열등도 되고요. 고온의 별이면은 태양이겠죠. 태양 같은 애겠죠. 또 형광등도 돼요. 백열등, 형광등, 태양 같은 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별에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 우주 공간 지나가면서 차가운 기체층을 통과한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뺏겨요. 누구한테? 이 저온의 기체한테. 자, 에너지를 뺏기고 표시가 됩니다. 그 에너지 뺏긴 부분이 여기 흡수선이라고 해서 까만색 선으로 나옵니다. 까만색 선. 네. 자, 그래서 흡수선 스펙트럼 그러면 저온의 기체 통과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흡수로 가시면 돼요. 흡수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뭐 이 저온의 기체들이 에너지를 자꾸 흡수하다 보면 또 뭐 빛을 흡수하다 보면 고온의 기체가 되겠죠. 이 고온의 기체가 방출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게 있어요. 방출되는 빛을 갖다가 스펙트럼 분석을 하시면 요렇게 특정한 선들만 표시가 됩니다. 고온의 기체를 나타내주는 선이죠. 요거를 방출 선 스펙트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중에서 고온의 기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방출 선 스펙트럼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태양 같은 고온의 기체는 고온의 별은 연속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라는 얘기가 나오면 흡수 선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방출 선 스펙트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는 고온의 기체, 뜨거운 어떤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트륨 뜨겁죠. 전등이니까 전기가 가면 뜨거워지죠. 불꽃놀이, 오로라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색깔로 나타나고요. 스펙트럼 분석하면 나오는 이 선 있죠. 선의 개수나 위치 이런 게 전부 다 다릅니다. 물질마다 전부 다 다르다. 여기 나와 있네요.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과 흡수선, 방출선, 선의 위치, 뭐 굵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개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르다.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흡수나 방출선이 서로 똑같겠네요. 그렇죠?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같아요. 위치가. 서로 다른 물질이라면 다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물질을 구별합니다. 자, 여기까지 스펙트럼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물질마다 스펙트럼은 어떻다? 스펙트럼은 다르다. 스펙트럼의 위치나 이런 것들, 개수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 빛을 분석하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원소 분포. 자, 별빛을 분석을 하재요. 그게 우주를 연구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자, 이걸 분석하시면 구성원소들의 종류, 저 우주 공간에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 다음 그 원소들의 질량비, 그 스펙트럼의 굵기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질량비가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답니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알아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별에서 오는 흡수 스펙트럼을 찾아서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의 방출 스펙트럼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똑같은 위치면 그 물질이 뭔지 알 수 있죠.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원소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원소에 따라서.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놈은 같아요. 그래서 저 별 A에서 지구로 오는 빛을 갖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연속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검은색 흡수선이 보이더라. 이렇게 검은색 흡수선이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지구에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물질을 찾는 거예요. 예, 지구에 있는 물질 중에 요 선처럼 생긴 물질을 찾아요. 방출선, 요건 이제 방출선, 요건 흡수선. 방출선과 흡수선이 똑같은 물질을 찾아요. 오, 그래서 A 별빛이 지구에 올 때 A 별빛의 요 주위에는 요 지구에서 찾은 요 방출선과 똑같은 물질이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B라는 선이더라, 이게. B라는 물질의 방출선이더라. 그러면 A별 주변에는 B라는 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소들의 질량비도 알 수 있다. 질량 비율도 알 수 있다. 얼만큼 있는지. 왜? 흡수선의 세기, 즉 폭 있죠. 예, 이 굵기 이런 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도 알 수 있답니다. 선의 굵기 등을 비교해서 많고 적고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는 어떤 물질이 몇 % 들어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 문제 100%. 이건 100%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 태양이 우리한테 주는 빛, 태양빛을 분석하면 연속 스펙트럼이거든. 근데 태양 주변에 차가운 기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쪽으로 오면서 우주 공간에 어떤 기체들이 있는지를 또 알아낼 수 있어요. 뭘? 태양의 흡수선을 분석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수백 개의 흡수선, 자, 이거를 요 사람이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프라운호퍼선. 시험에 나옵니다. 프라운호퍼선을 분석하면 태양의 대기가 수소, 헬륨, 칼슘 등등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양에 가봤냐? 안 가봤단 말이야. 스펙트럼 분석. 요거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에 있는 물질과 비교해서. 되셨나요? 뭐 여기 보시면은 수소, 헬륨,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출선이란 말이에요. 별 A를 보니까 별 A의 흡수 스펙트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선을 찾는 거야. 요거 보이시죠? 하나 여기서 요거 갖고, 그러니까 선이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된다고. 다. 여기도 여기 보이는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별 A에는 헬륨이 들어있네요. 헬륨이 들어있네요. 수소도 있나요? 수소선을 연결하셔가지고 보시면 수소도 있네요. 그러니까 수소에 있는 선들이 밑에 별 A에 다 나타나야 돼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나타나면 별 A에는 수소가 들어있는 거야. 헬륨도 마찬가지. 나트륨도 들어있나요? 나트륨을 보자. 나트륨 선이 왜 안 보여? 응? 나트륨이 안 보이냐 왜? 여기 있네. 나트륨이 여기 있군요. 여기만 나왔네요. 밑으로 가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굵게. 나트륨도 있어. 뭐 다 들어있냐? 칼슘은 내려가 보자. 칼슘 선이 있나? 칼슘. 아이고, 눈에 딱 보이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죠. 예. 칼슘은 없네요. 별 A에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우주의 원소 분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더니 수소와 헬륨이라고 합니다. 자, 우주의 구성 원소 알아내는 방법 지금까지 배우셨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자, 그 분석을 통해서 또 질량비도 찾아봤더니 약 3대 1이랍니다. 무슨 비? 질량비가. 개수비 아니에요. 개수비 아니고 질량비입니다. 질량비는 3대 1.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 3대 1은 나중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수소, 헬륨이에요. 순서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헬륨, 수소 아닙니다. 수소, 헬륨 비율로 3대1. 얘가 3이에요. 얘가 1이고. 네, 정확히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싹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제는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배우자. 우주론에 대해서. 자,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3대1로 지금 존재하게 됐죠. 존재하고 있대죠. 자, 그거를 예견했던 이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빅뱅입니다. 빅뱅. 자, 빅뱅이 뭔가 138억 년 전에, 이제 오래전에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이 한 점은 뭐 에너지가 이제 응축되어 있는 그런 점이겠죠. 여기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점점점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입니다. 자, 1940년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가모프 체크해 두시고요. 가모프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초기에는 뭐 많은 비웃음을 샀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 볼까요? 빅뱅 이후에 우주가 자꾸 커지면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온도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주의 질량은 일정해요.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고 부피가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밀도는 점점 감소한다. 자, 1번이 이제 핵심이에요. 우주는 부피가 계속 커지고, 그죠? 부피가 계속 커지고,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밀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량은 일정이에요.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이게 빅뱅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우주와 뭐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정립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런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서 더욱더 인정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주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이건 아까 스펙트럼 분석으로 측정됐고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고요. 이것은 빛을 얘기해요. 빛. 빛. 우주가 생성됐을 때의 빛입니다. 우주가 생성 당시의 그 빛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전파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사방에서 이게 관측이 됩니다. 관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빅뱅은 현재 인정받고 있다. 그 다음, 허블의 관측.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네요. 우주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뭐라고 돼 있니? 1930년대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이것도 이제 자료가 되는 거죠. 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리로부터 거리가 먼 위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이제 처음으로 탄생이 됐어요. 공간이라는 게, 우리 우주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시간도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초기에 이제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시간과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물질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한번 살펴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이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네. 원자핵, 가운데 원자핵이 있잖아요. 그죠? 이 원자핵, 가운데 원자핵이 있거든요.
이게 원자핵. 원자핵과 주변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원자핵과 전자로. 다시 원자핵을 보시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네요. 양성자와 중성자. 그러면 양성자나 중성자를 또 확대해서 보시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쿼크라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 쿼크라는 새끼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입자라는 말이 나왔구나. 야, 여기는 이제 거꾸로 원자로부터 거꾸로 찾아 들어갔네요. 자,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만들어진 순서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 자, 빅뱅이 일어나요. 빅뱅이 일어나요. 자, 빅뱅이 일어나면은 이제 에너지가 공간을 쫙 밀어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주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에너지의 일부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걸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기본 입자 생성. 자,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입자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자, 기본 입자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쿼크라는 애가 있고요. 쿼크는 6종류나 돼요. 그 다음 경입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얘도 6종이에요. 여기 나왔네. 쿼크와 경입자로 구별이 된다. 쿼크는 이렇게 6종류.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그런데 이 중에 6개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위 쿼크, 아래 쿼크. 이 2개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외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6종류. 경입자도 6종류인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해서 6종류인데 전자만 일단 외워둡시다. 전자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전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경입자. 자, 기본 입자가 생성돼요. 기본 입자가 생성된 뒤에는요, 온도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온도는 떨어집니다. 온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온도 T는 계속 떨어진다. 네, 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모여서? 쿼크가 모여서. 네. 어떻게? 양성자는 업, 다운,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3개가 모입니다. 중성자는 업, 다운 이렇게 3개가 모여서 중성자가 되고요. 네,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는데 종류는 업, 다운 그러면 양성자, 업, 다운 그러면 중성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우주 온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집니다. 우주 온도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또 이제 가까워서 붙겠네요. 네, 그러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모여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냅니다. 네,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요. 그럼 헬륨 원자가 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원자핵은 없나? 있어요.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은 어디가 있니? 수소 원자핵은 바로 얘가 수소 원자핵이야. 양성자 자체가 이걸 수소 원자핵이라고 해.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원자핵이 생성됐다라고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원자핵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헬륨 원자핵이 양성자 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만들어진 다음에 우주 온도가 또 떨어져요. 우주 온도가 또 떨어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던 6종의 경입자 중에 전자가 우주 온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여기 붙들립니다. 우주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헬륨 원자핵이 전자가 헬륨 원자핵에 붙잡혀서 드디어
뭐 수소 원자핵도 있겠죠. 양성자에도 붙들리겠죠. 원자가 생성됩니다. 이때의 원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되겠습니다. 수소와 헬륨 원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이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와 헬륨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의 이 원소는 만들지 못하겠네요. 우주 온도가 자꾸 낮아져서 이게 빅뱅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어디 볼까요? 빅뱅과 입자의 생성. 빅뱅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의 온도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 떨어지고요. 최초의 기본 입자가 생성된 후 점점 무거운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됩니다. 수소, 헬륨 그 다음 물질은 빅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빅뱅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수소와 헬륨. 일단 이걸로 종료. 아시겠죠? 이거 이후의 물질은 별에 의해서 생성.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빅뱅에 의해서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쿼크 전자 같은 기본 입자 생성된다고 나왔죠. 기본 입자. 뭐가 생겨졌는지만 파악하세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쿼크들끼리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 생성되고요. 특별히 양성자는 수소 원자 핵입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양성자, 중성자 모여들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돼요. 이때가 약 3분 정도 시점이에요. 빅뱅이 일어나고 3분 정도. 굉장히 금방이죠? 자, 3분 정도 시점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렸네요. 자, 빅뱅 후 38만 년.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빅뱅 후 38만 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 온도의 온도 3000 켈빈이 됐을 때. 이때 원자가 생성이 돼요. 켈빈이 온도 단위죠.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에는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있고, 앞에서 배웠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의 관계가 있는 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도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는 단위가 켈빈, 섭씨 온도는 도시죠. 그래서 3000K 정도로 떨어졌을 때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요 시점이. 왜냐면 우주에 이제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요 시점을 기점으로 우주는 이쪽부터 이제 우주는 어떻게 돼요?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불투명한 상태였거든요. 자, 원자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우주는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뭐 그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번 빅뱅에서는 요거 기억하시고 연도.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당연히 입자라는 건 없었겠죠. 뭐 에너지만 이제 있는 상황, 에너지가 공간을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온도가 좀 떨어지면서 요 입자들이 생성이 된다. 최초의 기본 입자, 쿼크, 전자 등이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쿼크 3개 기억하셨죠?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 만들어진다는 거 체크하시고, 초창기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비슷한 비율이었어요. 1대1 정도. 그런데 우주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점점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양성자 7, 중성자 1, 7대1의 비율로 바뀝니다. 양성자 7, 중성자 이런 비율로 바뀌고요. 전자들은 뭐 그냥 계속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성자 자체는 바로 수소 원자핵과 똑같다. 다 설명했던 거고요. 자, 3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헬륨 원자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네, 양성자와 이 뭐 15K까지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네, 몇 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요게 붙어요. 붙으면서 헬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빅뱅 이후에 3분 정도 지났을 때 우주 공간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또 나왔네요. 약 3대 1이다. 이게 이 빅뱅에서 예견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추후에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죠. 스펙트럼 분석으로.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떨어져. 이게 힌트야. 왜 더 그 다음 물질을 못 만들었어? 온도가 떨어지니까. 자,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큰 원자핵들은 생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온도가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지면 융합되기가 어렵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자, 확대 경우에는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이네요. 헬륨 원자핵이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붙어야 된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두 개가 두 개, 총 4개가 만나는 방법은 매우 많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2가지가 나왔나 봐요. 원래 요게 요 P 이게 양성자인데 요거 자체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붙어 있죠. 요런 걸 우리는 중수소라고 불러요. 예. 무거울 중자. 중수소 원자핵이죠, 저거는. 자, 그러면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즉 수소 원자핵이랑 중수소 원자핵이랑 만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짜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헬륨인데요. 양성자 2개면 헬륨이에요. 물질을 구별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로 구별합니다. 양성자의 숫자로 물질을 구분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헬륨이 됩니다. 헬륨. 양성자가 2개니까. 근데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3개라서 헬륨 3이에요. 헬륨 3. 여기다 중성자 하나가 또 와서 충돌해요. 그럼 이러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붙어있는 질량수 4짜리, 헬륨 4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주 공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헬륨 원자핵이에요. 자, 만드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네요. 중수소와 이번에는 중성자가 와서 충돌합니다. 그럼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가 되죠.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거든요. 양성자가 1개니까 수소인데 질량수 전체 개수가 하나, 둘, 3개란 말이야. 그래서 삼중수소 이렇게 이름 붙었어요. 자, 여기에 양성자가 나와서 충돌한다. 자, 그러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똑같죠? 헬륨 4짜리가 만들어지네요. 자, 만드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대표적인 거 2개 나왔는데 어쨌든 요거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2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만들어지는 중간 물질이 다르죠? 삼중수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헬륨 3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원자 생성은 빅뱅 후에 약 38만 년 지났을 때.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얘랑 우주의 온도 3000K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이게. 3000도가 매우 낮은 거래요. 이렇게 낮아지면은 전자가 와서 달라붙어서 드디어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핵 아니에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놈들의 질량비 똑같아요. 3대1. 질량비는 뭐 3대1이죠, 항상. 수소가 3, 헬륨이 1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 원자 그러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자, 화학식으로 적으면 수소는 여기 왼쪽 아래에 양성자 숫자를 적거든요.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성자와 중성자 더한 걸 여기다 적거든요. 왼쪽 위에다. 양성자하고 중성자 더했더니 어차피 중성자 없으니까 중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1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수소의 기호예요. 원소 기호.
그 다음에 모든 원자들은 예,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아요. 얘 전자, 양성자 1이면 전자 1개예요. 예. 요 표시에 따로 표시 안 돼 있죠. 예, 요 양성자 원자 번호가 양성자고요. 요게 바로 전자의 숫자니까. 헬륨 이렇게 적죠. 보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죠. 양성자 2개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2번 그럼 헬륨이에요. 양성자들, 중성자들 2개 더하면 여기 4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헬륨이에요. 당연히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전자도 당연히 2개 있겠죠. 모든 원자는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예,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옵니다. 예. 잘 봐두세요. 여기 시험 문제니까. 특별히 이 새끼는 수소는 중성자가 없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가마 아저씨가요. 가마 아저씨가 3대1이 될 거야 라고 예측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자, 우주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1이었어요.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맨 처음 초기에는 1대1이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7대1로. 그럼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 이렇게 7대1. 그 밑에도 7대1. 자, 이렇게 우주공간에 펼쳐 있다가, 존재하다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양성자들은 수소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이쪽으로 내려와요.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 12개입니다. 12개. 그 다음에 여기 봐 헬륨 만들어졌죠. 예. 헬륨 원자핵은 이 자체가 1개입니다. 1개. 4개가 뭉친 거니까 1개. 이건 개수예요. 개수비. 개수비는 12대 1입니다. 잘 나와 이것도. 개수비는 12대 1입니다. 자, 질량비는요. 여기는 12개가 있고요. 여기 12개 그대로 있고 12개 있고요. 여기는 요 헬륨 하나에 4개가 들어있어요. 12대 4. 요거 약분하시면 3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비 12개, 12대 1, 질량비는 3대. 예. 잘 외워두세요. 시험에 여기 나온다. 확대경. 그 다음에 원자의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예, 원자 생성 이전은 원자 만들어지기 이전은 불투명. 원자 만들어진 이유는 투명. 예, 우주가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빛이 똑바로 우주 온도가 높아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리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제대로 진행을 못했답니다. 방해를 받아서 불투명한 상태였고요. 자, 원자에게 전자가 잡히면서 이제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빛들은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예. 이 빛들이 우주는 이제 투명해졌고 이 빛들이 지금 우주 배경 복사 전파 영역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다. 태초의 빛이죠. 거의 우주 초기의 빛을 지금 우리는 관측할 수 있다. 전파 영역으로.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정의입니다. 빅뱅이 일어난 후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 됐을 때 이때 우주 공간으로 이때 이제 원자가 생성이 됐으니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얘는 현재는 전파 영역이고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사방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나왔네요.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3K 정도. 3K면은요, 영하 270도 정도예요. 우주 공간의 온도가 또 영하 270도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예, 증거. 우주 공간의 온도 몇 도? 예, 270도. 영하 270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영하 270도 같아요. 우주를 채우고 있어서 그래요. 자,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이후에 우주 변화는 수소와 헬륨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억 년 지나요. 빅뱅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수억 년이 지나고 나면은 뒤에 드디어 수소와 헬륨, 대부분이 수소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요게 만들어져요. 별. 별도 만들어지고 뭐 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도 만들어지고 이런 별에서 별의 내부에서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별들은 탄소, 산소. 그 다음에 태양의 수십 배 되는 별들은 누구까지? 철까지 막 생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무거운 태양보다 이제 수십 배 큰 이 철을 만드는 이런 별들이 폭발을 하죠. 폭발하면서 우라늄까지 더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헬륨 이 다음 단계는 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셨죠? 요걸 별의 뭐 진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본문 자세히 잘 보시고 이런 뭐 빈칸 채우는 것도 잘 채워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암기하시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있는 내신 만점 문제 여기까지죠. 43점까지 잘 풀어오도록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종료합시다.